안녕하세요. 오늘의 재활 센재활입니다. 오늘은 8년째 우측 갈비뼈 아래에 찝히는 느낌이 드시는 20대 후반의 남성분 케이스로 찾아왔습니다. 환자분은 현장직 일을 하시는데 의자에서 대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을 나가는 경우가 많으신 분이시래요. 문제는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면 여기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근육이 쪼그라들고 찝히는 느낌이 드셨다는 겁니다. 무려 8년이 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동안 뭐 엑스레이, MRI, CT 안 찍어본 게 없고 주사도 맞아 보셨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으셨대요. 대체요법으로는 추나치료, 도수치료도 받아봤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허리가 안 좋아서 도수치료를 받으러 오셨다가 저랑 만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 환자분 말씀을 듣고 생각한 거는 이분 흉추에 문제가 있겠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말씀드릴게요. 환자분이 체격이 굉장히 건장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셔서 이분이 스트레칭이랑 이런 거 코어 운동은 좀 등한시 하셨겠다 싶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역시나 스트레칭이나 코어 운동은 생략을 하고 무게를 치는 데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않다면요. 항상 찝히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니고 대중 없이 갑자기 느낌이 오고 길면은 이 안 좋은 느낌 그리고 이 찝히는 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된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흉추가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 몸통을 봤을 때 기준상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이 오른쪽 밑에 이 부분이 지금 찝히는 느낌이 드시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에 찝히는 느낌이 들려면 자, 이 부분을 지배하는 신경이 자, 신경 한번 켜볼까요? 자, 이 부분에 뿌리를 내린 대충 여기겠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뿌리를 내린 요런 친구들 요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죠. 자, 물론 딱 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딱 여기라고 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갈비뼈 쪽으로 느낌이 오려면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으로 느낌이 오려면 이런 식으로 흉추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 흉추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혈관은 잠깐 지우고요. 이게 길게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흉추라는 건요. 자, 흉추 영역이 대략 한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 목뼈와 이 허리뼈 사이에 존재를 하죠. 이 흉추의 큰 특징이 갈비뼈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비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 흉골이 갈비뼈를 이어주고 있고요. 뒤에서는 흉추가 이 갈비뼈들을 이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흉추는 진짜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튼튼합니다. 대신에 그만큼 이런 목뼈나 허리뼈에 비해서는 가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튼튼하게 지켜줘야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흉추는 가동성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허리나 목이 불편하신 분들도 대부분은 흉추 가동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지금 우리 케이스이신 환자분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신 이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환자분 봤을 때 허리 쪽에서는 큰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굽히고 펴는 데 이상 없으셨고 압박을 해봤을 때도 통증이 증가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흉추 회전 검사를 했습니다. 뭐 굽히고 펴는 거는 미리 봤고 허리는 저는 회전하는 검사는 잘 안 보기 때문에 흉추 회전 검사를 했어요. 먼저 환자분 편안히 앉혀놓은 상태에서 긴 나무봉을 이렇게 뒤로 잡고
이쪽이 좌예요. 이쪽이 우입니다. 좌우로 돌려보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지금 이쪽이 왼쪽입니다. 제 기준으로 왼쪽으로 회전을 할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실 때는 그 절반밖에, 왼쪽 오른쪽 절반밖에 움직이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등 근육을 이렇게 뒤에서 촉지를 해 보니까 이 좌측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었어요. 뼈가 왼쪽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오른쪽으로는 좀 돌아가지 않으시는구나, 일단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해서 환자분을 먼저 엎드리게 만들고 중간에 있는 흉추를 눌러봤습니다. 흉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총 12개입니다. 12개. 근데 아마도 저는 이 6번에서 10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환자분 증상을 일으키는 부분이 우리 더마톰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을 생각했을 때 대략 그쪽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눌러보니까 이 8번 흉추에서 가동성이 좀 좋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을 일단은 살짝 움직여 놓고 다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가동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가동을 시켰는데 확인을 하는 거니까 너무 강하게 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재확인을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보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제가 이렇게 이쪽 부분, 이 뼈 부분을 밀면서 다시 한번 같이 돌려보니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 차이가 정말 많이 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증상에도 어느 정도 맞으니까 흉추의 가동성을 높여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배근육들을 이완을 시켰어요. 몸을 회전을 시키는데 이 복부 근육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쪽을 좀 지금 지워 놓은 건데요. 이 맨 바깥쪽에서 우리 몸을 싸고 있는 게 외복사근입니다. 외복사근은 이렇게 소축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경계면으로 보이시는 게 내복사근인데요. 내복사근은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오른쪽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외복사근과 오른쪽에 있는 내복사근이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왼쪽으로는 회전이 잘 되는데 오른쪽으로는 회전이 잘 안 되셨었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외복사근과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내복사근이 타이트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완을 시키는 거고, 이 부분들은 이제 강화를 시킨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긴 한데, 둘 다 일단 이완을 시키고 둘 다 강화를 시키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복부를 먼저 이완을 시켜준 거고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가 왼쪽이라고 치면 왼쪽에 있는 등 근육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왼쪽에 있는 등 근육을 이완시키지는 않았어요. 허리 근육은 이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흉추 8번 여기입니다. 이 흉추 8번을 밀어드렸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이 회전을 한다는 거는 관절에서 보면, 자 여기가 8번이니까 여기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척추의 관절이거든요. 여러 개의,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여러 개의 척추 관절들이 조금씩 미끄러지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미끄러지고 얘는 이렇게 미끄러지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도 또 미끄러져, 그 위에서도 또 미끄러져, 그 위에서도 또 이 방향으로 동일하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조금씩의 회전이 모여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회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움직여 줘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을 고정을 시키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흉추 스트레칭을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 통증이 원래의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 40% 정도 40% 정도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몇 회 정도 비슷하게 더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사실은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갈비뼈에 문제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갈비뼈에는 문제가 좀 잔존을 하는구나. 이분이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게. 왜냐하면 자, 이 부분은 관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흉추 한정에서 갈비뼈가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에 증상이 변화가 된다. 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좀 더 불편하다. 아니면 들이마시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라든지 아니면 숨을 내쉴 때 불편하다? 아니면 나아진다.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던 나빠지던 내가 몸을 고정한 상태에서 호흡만 했을 때 변화가 나타난다면 갈비뼈에 문제가 있는 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갈비뼈를 움직이는 테크닉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흉추 이 8번에만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 봤더니 7번과 6번의 갈비뼈가 늘어나지 않는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벌려주는 테크닉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환자분 반응이 어떤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비뼈를 제가 관절 가동수를 적용을 해놓고 아직은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환자분처럼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제가 추천드린 이 흉추 스트레칭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갈비뼈를 셀프로 움직이시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하지만 흉추의 가동성이 확보가 된다면 갈비뼈의 증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스트레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흉추는 제대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스트레칭,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좀 짜증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짜증나, 너무 뻐근해, 불편해. 근데 그 불편한 느낌이 조금은 들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이란 건 원래 약간의 통증을 동반을 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만 스트레칭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너 안 되는데 싶으시면 댓글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재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